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설 연휴 동안 충북에 최대 45cm의 폭설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충주에서는 폭설로 돈사 지붕이 붕괴됐지만 다행히 인명과 가축 피해는 없었습니다. 진천군 덕산읍에서는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주민 한 명이 대피했다가 귀가했습니다. 폭설과 도로 결빙으로 충북 내 주요 도로 3곳과 국립공원 3곳, 관광지 9곳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충주, 음성, 제천, 단양, 괴산, 보은, 진천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올해 충북에는 6개 학교가 새로 문을 여는데 이 가운데 단재고등학교는 늘 관심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이전 교육감 때부터 미래형 대안학교로 설립을 추진해 오다 교육감이 바뀐 후 국제 바칼로레아, 즉 IB 과정을 적용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3월에 개교합니다. 민족의 큰 선각자의 호를 딴 학교인 만큼 교육당국과 신입생의 포부도 남다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로 활동했던 단재 신채호 선생. 단재고는 단재 선생이 유년 시절을 보낸 낭성면과 멀지 않은 옛 가덕중학교 자리에 건물을 전면 개보수해 오는 3월 개교합니다. 학교는 커뮤니티 공간인 아트리움과 기숙사 등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집기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학교 정원은 3학년 96명인데 올해는 1학년 신입생과 2학년 전입생으로 시작합니다. 토익 토론과 발표 위주의 수업을 한다는 점과 단재고만의 차별화된 과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충북의 첫 IB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단재고는 이전 교육감 시절 학생이 입학 후 배우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는 미래형 대안학교로 추진되어 오다 현 윤건영 교육감이 당선된 후 교육과정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학생의 미래 역량을 기르기 위한 토익, 토론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 그리고 논서술형 평가 등 단재고의 기본 교육 방향이 IB 프로그램과 같은 결을 갖고 있어 IB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공교육을 통해서 미래 역량을 충분히 기르고 그리고 원하는 진로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거고요. 또 단재고에서 이루어지는 그 수업과 평가 방법이 충북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것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재고는 개교를 앞두고 마지막 산통을 겪었습니다. 학교 시설 공사를 하면서 독립운동가 동호 신홍식 선생의 흉상을 철거해 박진희 도의원의 따끔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흉상 철거를 즉시 사과하고 이곳 가덕민을 중심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고령신시 문중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적인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신홍식 선생뿐만 아니라 단재 신채호 선생, 예관 신규칙 선생까지 세 분의 흉상을 세우는 독립운동 역사공원을 학교 안에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미래 자기개발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 분의 교육관, 언론관, 가치관을 부합되고 지역 문화와 정신적 유산에 부합되리라 생각됩니다.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학교 설립을 구상한 지 7년 만에 개교하는 단재고가 민족 정신을 뿌리로 미래를 지향하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얼마 전 뇌하수체 기능 저하로 저성장증을 앓고 있는 세 남매의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2,400여만 원의 마음이 모아져 민진의 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민지의 키는 135cm로 또래 친구들에 비해 성장이 더딥니다. 민지 남동생과 여동생도 마찬가지. 세 남매 모두 뇌하수체 기능 저하로 저성장증을 앓고 있습니다. 홀로 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는 쉬는 날 없이 식당 일을 하며 병원비를 모아보지만 내 식구 생활조차 빠듯한 상황. 하지만 성장기인 아이들을 볼 때면 병원 치료를 미룰 수도 없어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천원의 힘 25번째 후원아동인 민진의 사연이 소개된 이후 곳곳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매그나치 반도체와 충청에너지 서비스에서 각각 500만 원을 기탁했고 충청권 카라반 캠핑 모임인 충청알빙에서 163만 7천 원을, 하두레님께서는 손자와 함께 나눔의 마음 100만 원을 전해왔습니다.
이 밖에 익명의 후원기업에서 500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500만 원을, 한 통화에 3,000원인 ARS 전화와 계좌로 답지한 141만 6,100원이 더해져 모두 2,400여만 원의 성금이 민진의 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옥천군에서도 국민인 민진의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세자린을 키우고 있는 우리 어머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은 새아이의 의료비에 사용될 예정으로 민진의 가족은 이웃들의 지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노력하고 더 신경 쓰고 그렇게 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CJB 천원의 힘 희망 캠페인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올해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는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나눔의 손길을 이어가겠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증평군은 충북에서 가장 작은 면적의 자치단체지만 충북에서 가장 높은 출생률과 혼인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군은 올해도 돌봄 정책을 강화해 이 기록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인데 청주공항과 연계한 증평군만의 관광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증평군의 올해 핵심 정책은 돌봄입니다. 증평군의 출생률은 1000명당 5.7명으로 충북에서 가장 높고 혼인율도 1000명당 5.2명으로 충청권을 통틀어 최고 수준입니다. 현금성 출산 장려책이 아닌 돌봄 정책을 강화해온 군정 방침이 출생률과 혼인율에 있어 그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 이외에 기르는 데 걱정 없는 것, 보육과 양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아이들은 자연히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관광 분야도 괄목할 만합니다. 한계읍 한계면 초미니 지자체라는 인프라 한계에도 지난해 13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리며 5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좌구산과 벨포레로 제한됐던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 청주공항과 근접한 이점을 살려 올해는 2박 3일, 3박 4일 등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1박, 2박, 3박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해외에 있는 우리 메이저급 여행사나 아니면 우리 여행과 관계된 그런 매체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여야 4대3 의석수로 구성된 증평군의회도 견제와 함께 군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이어갑니다. 지난해 고령화 고독사 문제에 대한 조례안 제정과 돌봄 사업에 대한 지원은 인구 소멸 위기에서 증평군의 인구 증가라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통합 돌봄의 조례를 제가 이제 대표 발의했었고요.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나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고독사에 대한 문제도 다뤘었고 어르신들에 대한 그 근거 조례를 만들었었죠. 특히 불안한 전국 속 소상공인들과 농민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보다 민생 경제에 집중된 예산 심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증평 3사 일반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지역 경제의 다양화와 혁신적인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회복을 도모하려 합니다. 한편 증평경찰서 건립과 30년 가까이 지역 흉물로 방치돼 왔던 윤모아파트 문제 해결 등이 지역의 현안 과제들로 분류되는 가운데 군과 의회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22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은 개관 특별전에 이어 첫 번째 상설 전시회가 시작되는데요. 지난 전시에선 공개되지 않았던 김홍도와 신윤복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TBC 박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출렁이는 듯한 줄기, 무심하게 뻗은 나뭇가지. 자유분방한 선염을 타고 하얀 꽃망울이 소담하게 올라앉았습니다. 절제된 선과 여백으로 고고한 매화의 정취를 담아낸 단원 김홍도의 작품 백매입니다.
양반가에서 칼춤을 추는 여인들의 모습을 그려낸 쌍검대무. 국보로 지정된 신윤복의 해원 전신첩 중 한 폭으로 강렬한 춤사위와 화려한 색채가 돋보입니다. 간송 선생의 대표 수집품으로 꼽히는 고려청자와 조선의 백자. 1938년 간송 전영필 선생이 직접 주문한 목재진열장에 전시돼 더욱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냅니다. 첫 번째 상설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조선시대 회화와 서예 그리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도자들을 두루 볼 수 있는 작품들로 선별을 했습니다. 한국 고미술의 정수를 만나볼 수 있는 대구 간송미술관의 첫 상설전이 시민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회화, 도자, 서예 등 총 39건, 52점. 조선을 대표하는 거장들의 회화부터 왕실의 유려한 필치를 느낄 수 있는 서예 작품까지. 문화가 나라를 지킨다는 간송 선생의 문화보국 정신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미술관 측은 3번의 상설전시품 교체를 통해 간송 콜렉션을 차례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는 4월엔 올해 첫 기획전도 예정돼 있습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 수준의 이런 작품들과 문화유산들을 항상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 전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대구 간송미술관. 개관 특별전에 이어 흥행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 충청북도는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를 올해부터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오스코는 KTX 오송역 일원에 조성되는 연면적 3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전시 컨벤션 시설로 오는 9월에 정식 개관 예정입니다. 올해 오송 엑스포는 전시 기능을 강화하고 참가 기업도 기존 150개 기업에서 250곳으로 확대합니다. 한편 2025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는 오는 10월 23일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청주시가 창원구 율량동 율봉근린공원에 맨발 걷기길을 조성합니다. 오는 6월까지 4억 원을 들여 마사토 재질의 650m 길을 만들고 황토 체험 공간과 세족시설 등도 함께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는 시민들의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맨발 걷기길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북 상업정보고, 충북 비즈니스고, 제천상고 등 3개 학교가 대상이며 총 1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습 공간을 유연하게 구성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공간 설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무자격 전기 시공과 부실 관리로 산부인과 화재를 일으킨 전기 시공업체 대표 A씨에게 청주지법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청주의 한 산부인과 주차장에서 부실한 열선 설치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당시 산부인과 병원에 머물던 신생아, 산모 등 120여 명은 자력으로 대피하거나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법원은 피해 규모와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주, 괴산, 제천, 음성, 단양 등 7개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충북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후 3시까지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 비가 내렸지만 적설량은 1cm 미만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파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쌓인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생기는 곳이 많겠으니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